자, 8번 봐봐. 8번을 뭐라 그랬냐면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한 것은 이거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이게 무슨 순열이라고 했어? 얘는 이제 교란 순열이라고 얘기했거든. 예를 들어서 3명일 때 볼게요. 여기 A1, A2, A3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각 번호에 붙은 사람은 그 자리에 올 수 없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을 교란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번 자리에는 2번이나 3번 애가 올 수 있는 거고, 그럼 얘가 2번이 왔으면 2번은 1번 또는 3번이 와야 되죠. 맞아요? 그럼 얘 1번이 왔으면 여기는 3번이 와야 되는데 이건 안 되네요? 맞습니까? 그럼 2번 오고 3번 오고 1번 오는 거밖에 없죠. 내 말 이해했어요? 각자 그 번호가 붙은 게 자기 자리에 올 수 없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거의 대표적인 예제들이 뭐냐면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각자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집에 갈 때는 서로 다른 우산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 성적표가 들어있는 편지가 왔는데 서로 다른 편지를 받을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얘가 3번이 왔으면 얘는 누가 와요? 1번 또는 2번이 와야 되는데 2번은 못 오니까 1, 2 이렇게밖에 올 수 없으니까 이 그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를 쓸 때는 교란순열이 영어로 하면 디레인지먼트 넘버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D를 가져다 써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얘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완전순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 혼돈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 몽모르트의 순열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요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를 쓸 때는 요 3명인 경우에 교란순열 경우의 수 이렇게 쓰거든요. 오케이? 얘는 몇 가지냐면 2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4명일 때 몇 가지를 했죠? 태우? 9가지. 5명일 때 몇 가지를 했죠? 44. 얘는 아니 얘는 일단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외우고 있어야 되고 얘를 구하는 방법은 요 수형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이 수형도를 이용해서 다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 이 4명일 때 해볼까요? 4명일 때 이게 점화식이 있어. 점화식이 있는데 봐봐. 일단 알려줄게. 1번에 올 수 있는 경우는 2번 또는 3번 또는 4번이지. 그럼 1번에 2번이 왔으면 1, 3, 4가 남았잖아. 그럼 1, 3, 4 이렇게 오지. 그럼 얘 2, 1 왔으니까 4, 3 남았지. 요거밖에 안 돼. 3, 4는 안 되니까. 1, 2 남았지. 2, 3 썼으니까 1, 4 남았지. 그럼 4, 1이 와야 되지. 2, 4 썼으니까 1, 3 남았지. 이렇게밖에 못 온다고. 1번 애가 2번을 가져갔을 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니까 얘도 각각 3가지씩이어서 9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 경우는 1번 애가 2번을 가져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11가지예요. 근데 이것도 수형들을 그려서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점화식이 하나 있어요. 이 점화식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점화식이 무슨 말인지는 알죠? 점화식이란 말을 모르나요? 점화식은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불러. 그럼 이 n명일 때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는 요런 점화식이 하나 있어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은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왜 성립할까요? 봐봐. 이걸 한번 유도해 볼게요. 이거 한번 유도해 보면 이거는 n명의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지. n명의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는 1번부터 n번의 번호가 있는 여기 뭐 자리가 있어. 근데 이 n명의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타내면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1번 애가 예를 들어서 1번 자리에 2번 학생이 오고 2번 자리에 1번 학생이 왔을 때는 남은 n-2명을 자기 번호가 붙지 않은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랑 같아. 내 말 이해하냐? 이 순열과 조합은 사실 조금 이따 하게 될 텐데 이 경우를 나누는 게 제일 어렵거든. 자, 지금 내가 예를 하고 싶어. 이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은데 n명의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 근데 첫 번째는 1번 자리에 2번이 오고 2번 자리에 1번이 왔을 때 이때는 남은 n-2명이 자기 자리에 오지 않는 경우의 수지. 내 말 이해했냐? 두 번째는 1번 자리에 2번이 왔는데 2번 자리에 1번이 오지 않는 경우야. 맞아? 그럼 2번 자리에 1번이 오지 않는 경우는 그 n-1명이 자기 자리에 오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과 같다고. 내 말 이해해? 그래서 요 DN을 구할 때 1번이 2번 왔을 때 요 경우들이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며.
그럼 1번이 3번 와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1번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들이 n-3명이잖아. 내 말 이해해? 그래서 이것들이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냐? 이게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의 점화식에 대한 증명이야. 이거 설명하라고 하면 쓸 수 있겠어? 이거 이렇게 써야 돼. 얘를 증명하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경우 두 개로 나눠서 각각의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써야 된다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 할 수 있겠어? 나 알려줬다 분명히. 이게 뭐 첫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1번 자리에 2번이 오고 2번 자리에 1번이 왔으면 남은 n-2명이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경우의 수. 1번 자리에 2번이 왔는데 이 2번 자리에 꼭 1이 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그냥 n-1명의 교란순열 경우의 수. 그것들이 합으로 나타내는 거지. 1번 자리에 2번이 오는 경우들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럼 1번 자리에 3이나 4나 n까지 올 수 있잖아. 아까 내가 이 4명일 때 교란순열 경우의 수 구할 때 1번 자리에 2번이 왔을 때 오는 경우의 수가 3가지였잖아. 그러니까 각각 3가지씩 해서 9가지였잖아. 똑같은 경우야. 할 수 있겠어? 이거 쓰라고 시험 안 된다. 알겠지? 뭐 갑자기 잠시만요. 안 나오냐 그러면? 다음에 나오지? 이렇게 증명하는 거 우리가 조합론적 증명이라고 얘기해. 자, 9번. 9번은 A, B, C, D 모두 사용해서 만든 5자리 문자열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지금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다섯째 자리가 있는데 일단 경우를 다 써보라고. 첫째 자리에는 B가 올 수 없대.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는 모르는 게 아니야.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야. 셋째 자리에는 A도 올 수 없고 B도 올 수 없대. A랑 B가 둘 다 올 수 없대. 다섯째 자리에는 B도 올 수 없고 C도 올 수 없대. 됐어? 이걸 만족하는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일단 누가 제일 안 되는 게 많아? B가 안 되는 게 제일 많잖아. B가 지금 첫째, 셋째, 다섯째 자리에 못 온다고 한 거잖아. 그럼 경우를 어떻게 나눌래? 2랑 4. 그렇지. B가 잘 봐. 첫 번째 B가 2의 자리에 오는 거고 2의 자리나 4의 자리 상관없지 그거는. B가 2 또는 4의 자리에 오는 경우 이걸 구해주고 싶은 거잖아. 맞아? 그럼 B가 2의 자리에 올 경우 먼저 볼까? B가 2의 자리에 오는 경우. 그럼 여기 B가 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문제는 또 뭐지? 이제 A랑 C가 나왔지. 맞아? 그럼 A랑 C가 남았는데 B가 2의 자리에 왔을 때 A는 어차피 세 번째 자리에 뭐다. 그러면 A가 다섯 번째 자리에 왔을 때 C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A가 네 번째 자리에 왔을 때는 C는 다섯 번째 자리가 아닌 나머지 경우들로 배열해줘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경우를 또 어떻게 나눌 거냐면 자 B가 2 또는 4의 자리에 오는 경우는 어차피 경우의 수가 같을 것 같아. 내 말 이해하지? 요 안에서 A가 다섯 번째 자리에 오느냐 5의 자리에 오느냐 아니면 A가 5의 자리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2 또는 4 아니면 이게 뭐라고 써야 되냐 그러니까 5의 자리에 오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얘가 올 수 있는 게 1 또는 3 또는 여기 2 또는 4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했어? 내 말 이해했어? 무슨 말 하는지? 일일이 다 이렇게 하는. 아니 이게 경우를 나누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일일이 뭘 했어?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일이 안 했잖아 아직. 이제 다 생긴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해서 경우를 나누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 단원에서 얘들아. 이거를 게을리하면 안 돼. 아니 팬시하게 못 풀면서 왜 팬시하게 풀고 싶어 해. 어? 자 이거 A가 5의 자리에 왔어. 그럼 A가 5의 자리에 왔잖아. 그럼 A가 5의 자리에 왔으면 C는 1 또는 3 또는 4에 갈 수 있지. 그럼 남은 게 또 누구야? D2도 있지. 맞아? 그럼 CD가 1, 3, 4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잖아. 내 말 이해했어? 그럼 CD가 1, 3, 4에 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팩이지? 내 말 이해했어? 자, 이 경우를 볼까? A가 1 또는 3. A가 1 또는 3. 3의 위치는 못 온다 그랬는데? 1 또는 이거 안 되구나. 3은 안 되지. 이거밖에 안 되지. 맞아? 그럼 1 또는 2 또는 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예를 들어서 1의 위치에 왔어. A가 1의 위치에 왔으면은 여기 일단 곱하기 2를 할 거고
A가 1에 위치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 A가 1에 위치해 왔어. 그 다음에는 남은 애들이 누구냐면 C지. 문제는 C지. 그럼 C는 5의 자리에는 뭐다? 그럼 A, B가 들어가 있지 않은 3, 4에 위치해 와야 돼. 이해했어? 맞지? 그럼 남은 애들이 누구야? D지. D는 어디 와도 상관없으니까 역시 입해. 맞아? 내 말 이해했냐? 다시 A가 1에 위치해 왔어. 그리고 B가 들어가 있지 않은 2 또는 4에 위치해 왔어. 그때도 마찬가지지. 네. 그거 곱하기 2. 맞아? 이해했어? 이거 처음에 2는 뭐야? 처음에 2는 뭐였어? A가 C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인가? 네. 그렇지. C가 오는 경우, D가 2가 오는 경우, A가 1 또는 2 또는 4에 위치해 오는 경우. 오케이? 그럼 이 둘을 더한 거한테 2를 곱하면 되겠네. 8이랑 6을 더하니까 14니까 답은 28. 맞아? 답 몇 가지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잘 세는 수밖에 없어. 답이 30몇 가지였던 것 같은데. 맞구나. 이해하냐?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경우의 수랑 수녀조합이 어려운 경우 이유는 뭐냐면 이 경우를 분류하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못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공부하기에도 요런 것도 있잖아. 요 3팩, 2, 2팩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숫자는 써놨어. 예를 들어 미적분 같은 거 풀 때는 위에 있는 걸 가지고 푸는 거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바로바로 보이는데 경우의 수는 이 숫자들은 잔뜩 써 있어. 니네들 노트 보면은.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물어보면. 그러니까 정리할 때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써놔야 돼. 경우를 왜 이렇게밖에 나눌 수가 없는지. 알겠어? 그게 중요한 거야. 정리해봐. 10번은 요 토너먼트 경기수부터 볼까? 사실 이 게임 경기수도 할 얘기가 많기는 한데 게임에 관련돼서 한번 볼까? 우리가 그 게임하는 방법은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 첫 번째는 토너먼트고요. 두 번째는 리그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N명이 출전을 했어요. N명이 출전했을 때 요 토너먼트 경기수는 몇 가지일까요? 그러니까 토너먼트 경기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승자를 가르기까지 얼만큼의 경기를 해야 되냐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4명이 출전을 했어. 그럼 토너먼트의 경기수는 몇 가지야? 우승자를 가리기까지 세 가지지. 세 가지지. 8명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가지지. 내 말 이해하냐? N명이 출전을 하면 그치, N-1가지야. 이해했냐? 근데 우리가 완벽한 토너먼트가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토너먼트라면 부전승이 없어야 되잖아. 그럼 몇 명이 출전을 해야 될까? 땡. 그럼 6명일 때 안 되잖아. 2, 4, 6이니까 여기 한 명이 더 나중에 올라가면 유리하잖아. 몇 명이어야 되게? 4에 된것 같은데. 단세포니? 지금 내가 짝수가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4의 배수로 바꾼 거야? 그럼 12도 안 돼. 2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2의 n승명이 출전을 했을 때만 가능해. 그게 완벽한 토너먼트고 경기수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이해했죠? 자, 리그전의 경기수는 몇 가지일까요? 리그전이 뭔지는 아나요? 우리 넷이 이제 승부를 가를 거예요. 순위를 정하려고. 내가 1등.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니야? 그렇지, 모두 다 싸우는 거. 그럼 이 4명이서 리그전을 펼치는 경기수가 몇 가지예요? 2분의 n의 n- 이렇게 되는 거 아나요? 그게 결국 뭐죠? n 콤비네이션이에요. 2명씩 짝지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리고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요? 뭐 어렸을 때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리그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누가 누구랑 싸웠는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끼리 이미 순위가 다 정할 수 있는 게 리그전이라고. 이해하지? 선생님 1등, 그 다음에 2등, 여기 3등, 4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게 리그전이야. 근데 토너먼트라고 하는 거는 누가 누구랑 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해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태우가 리그전 했을 때는 나한테 잽도 안 되겠지만 여기 토너먼트를 할 때는 결승에서 나랑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내 말 이해하죠? 그게 토너먼트라는 게. 근데 그래서 토너먼트는 뭐가 중요하냐면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가 중요해요. 조 편성 가지수. 내 말 이해하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개인별로 출전한 토너먼트의 조편성 가지수예요. 그럼 4명이 출전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개인별로 4명이 출전을 했을 때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 그럼 한번 써볼게요. 얘는 A, B, C, D라는 요 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랑 싸우느냐에 따라서 토너먼트의 조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 C, D, A, C, D, B도 있죠. 순서를 막 이상하게 하면 안 되는데 A, C, B, D. 그 다음에 A, D, B, C 이런 거 있죠. 또 뭐 있나요? B, C, A, D 있죠. 근데 B, C, A, D는 방금 위에 쓴 거랑 똑같은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B, D, A, C도 요거 두 번째 거랑 똑같은 거고 C, D, A, B도 첫 번째 거랑 똑같은 거라서 요 개인별로 출전한 토너먼트의 조편성 가지수 4명일 때의 조편성 가지수는 3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이 3가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잘 봐. 크게 요 1번 그룹이랑 2번 그룹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되는 거를 4명 중에 2명을 뽑아. 오케이? 그 다음에 1번 그룹에 넣을 거야. 이 2명을. 이해했어? 그 남은 2명 중에 2명을 2번 그룹에 넣을 거야. 맞아? 근데 거기다 얘네들이 아까 자리가 바뀌어도 된다며. CD랑 AB로 써도 상관이 없다며. 맞아? 거기다 곱하기 뭐 해줘야 돼? 2분의 1을 해주는 거야. 이해했어? 요 계산한 게 3가지야. 내 말 이해했냐? 그래서 개인별로 출전한 이 토너먼트의 조편성 가지수 4명인 경우에 답이 3가지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말이 나오니까. 내 말 이해해? 그럼 두 번째는 8명일 때 한번 볼게. 8명일 때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 식 어떻게 쓸까? 크게 먼저 뭐 하라고? 두 그룹으로 나누라고. 1번 그룹, 2번 그룹. 됐어? 그럼 8명이 전체지. 몇 명 뽑아? 몇 명 뽑아? 절반 나눠. 몇 명 뽑아? 4명 뽑아. 4명 중에 4명 뽑아. 됐어? 그러면 얘네들 자리가 바뀌어도 되니까 2분의 1 곱했어. 맞아? 그럼 4명이 여기 1번 그룹 안에 들어가 있지. 걔네들끼리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라고? 3가지. 이해했어? 여기 2번 그룹에 있는 애들도 몇 가지? 3가지. 됐어? 그럼 이거 암산해봐. 315가지야. 알겠어? 이거 이번에 북일yo고 시험에 나왔는데. 이해했냐?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게 4명일 때랑 8명일 때 개인별로 출전한 조편성 가지수는 알고 있기를 바래. 알겠어? 그럼 세 번째 이런 경우도 볼게. 부전승이 막 섞여 있어. 이런 거. 오케이?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일단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아? 그럼 6명 중에 몇 명 뽑아? 몇 명 뽑아? 4명 뽑아서 여기에 넣고 싶잖아. 2명 중에 2명은 여기다 집어 넣을 거야. 근데 얘가 같은 수로 나누어진 조합이 아니야. 이런 걸 나중에 보면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따가 배우게 되겠지만 동수 조합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거든. 그러니까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오케이? 그때는 같은 수로 나눴을 때는 얘네들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한 거야. 내 말 이해하지? 근데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누지 않은 경우는 얘는 이게 애들이 다르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굳이 자리가 바뀌는 게 가능하지 않아. 내 말 이해해? 동우 이해하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A, B, C, D 얘네들이 C, D, A, B 이렇게 되는 거는 여기 누구랑 싸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2분의 1을 곱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하냐? 그럼 6명 중에 4명을 여기다 넣고 2명 중에 2명을 여기다 넣었는데 요 4명이 또 자리 바꾸는 게 몇 가지야? 3가지지.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 몇 가지야? 45가지인가? 이렇게 나온다고. 내 말 이해했어? 이거 다 계산할 수 있겠어? 좀 정리해두면 안 돼, 거기다가?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이제 2인 1팀이지. 오케이. 그렇다고 하는 거지. 여기서 그때까지 공부하다가. 나안타기. 그래? Y지만 몇 시에 있는데? 모르겠네. 근데 쌤 그 마지막 부전승 몇 가지를? 부전승? 45가지. 자, 이번에 뭐냐면 2인 1팀으로 4팀이 출전을 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 경기 수는 몇 가지냐? 여기는 또 특이하게 조 이름이 있어요. 아까는 조의 이름이 없었으니까 막 2분의 1을 곱했는데 여기선 조의 이름이 있어가지고 2분의 1을 나중에 곱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해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A, B, C, D, 뭐 E, F, G, H였으면 E, F, G, H랑 A, B, C, D였을 때 경우랑 이거랑 아까 거랑 좀 달라요. 같았어요. 그래서 2분의 1을 곱했는데 여기는 조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굳이 2분의 1을 곱할 이유가 없다는 거고, 자, 2인 1팀으로 출전을 했을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같은 팀끼리는 결승에서밖에 만날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말 이해하죠? 같은 팀끼리는 결승에서밖에 만날 수 없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게 A팀의 구성원을 내가 A랑 A'이라고 해볼게요. B팀의 구성원을 B랑 B'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 A팀의 구성원이 A랑 A'이 같은 조에 들어가면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한 명만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걸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A나 A'이 여기에 들어간다가 두 가지밖에 없잖아.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A 조에 있는 이 두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그 경우가 두 가지라고. 내 말 이해했어? 내 말 이해했어? 동우 이해했어? 자, B팀에 있는 두 명 중에 한 명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걔도 두 가지야. 그 다음 C팀도 D팀도. 이해했어? 이해했죠? 근데 원래는 여기 예를 들어서 그러면 A랑 B랑 여기랑 A랑 B'이랑 C랑 D'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A', B, C', D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조의 이름이 없었을 때는 여기 2분의 1을 곱한다고. 내 말 이해했어? 근데 여긴 조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냥 다시 2를 곱해도 상관없어. 내 말 이해했냐?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4명의 자리를 편성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라고? 아까 몇 가지로 했어? 외우라고 했잖아. 3가지. 여기 4명도 자리를 편성하는 가지수가 3가지라고. 그럼 얘가 얼마야? 16 곱하기 9니까 얼마야? 144. 이게 나오는 거지. 내 말 이해했어? 그거 이름 이해 안 가요. 그 뭐가? 조의 이름 그거. 여기는 X조랑 Y조 이름이 붙어 있어. 여기 만약에 여기 1번 그룹이라고 아까 내가 정했을 때 Y랑 다른 거예요. 다른 조지. 다른 조기 때문에 2를 다시 곱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니네가 이렇게만 써놓지? 순열적 공부할 때 이게 뭔지를 몰라.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정리할 때 이게 뭔지 잘 정리해 놓으라고. 그래 나중에 봐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해 못해? 이게 답이야. 그래서 정리해봐. 근데 같은 조에 들어가도 A가 지면 만나잖아. A랑 A'이 같은 조에 들어가면은 근데 A가 아 이게 이길 수도 있잖아. 지면 안 돼. 야, 그거 안 되지. 그럼 나중에 누군가가 만나게 돼.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A랑 B랑 A'이랑 B'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네들이 저도 여기들 만나잖아.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결승에서밖에 같은 조가 만나지 않으려면 둘 중에 한 명이 한 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무조건. X가 안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3가지. 지워도 되나요? 저기 2분의 1을 왜 곱한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요 조의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방법. 아, 거기다 조의 이름이 있으니까 다시 2를 곱한 거. 그러니까 이게 있으나 마나니까 그냥 16 곱하기 9 해도 돼요. 그거 안 하고 싶으면 과거를 가면 안 되지. 2학년 때 아마 할걸? 그러니까 니네가 1학년 때는 기껏 나가봐야 수학 상하랑 수투잖아. 근데 수투보다 수원이 더 어렵거든 사실은. 수원에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 삼각함수랑 수열 그리고 지수로 하면서 이게 어려워. 여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 수투는 쉬워. 수투는 되게 쉬워. 그러니까 수투를 1학년 때 끝낸다 뭐 괜찮은데 어차피 미적분 할 때 다시 리뷰가 되지만 기하랑 미적분이랑 확통이랑 수원을 만약에 2학년 1학기 때 본다면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지. 근데 2학년 1학기 때 만약에 안 보면 조기 졸업하는 애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조기 졸업을 하려면 2학년 1학기 때까지 그걸 끝내야 되는 게 현실이야. 왜냐면 그래야지만 입시를 볼 거 아니야. 대입 입시를 보려면 교육과정을 다 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까지 진도 무조건 끝내야 돼. 그럼 일반고 애들은 2학년 2학기 때까지 끝내. 그러니까 너희들은 2학년 1학기 때까지 끝낸다고 생각해봐. 토할 거 같지 않니? 되게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알려준 거를 또 다시 몇 번이나 할 만큼의 여유가 있지 않아.
한 번 알려줄 때 이거 쌈박하게 딱 이해하고 정리하고 바로바로 적용시켜서 풀 수 있을 만큼 복습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진도에 허덕이다가 끝나. 졸업할 때까지 진도 허덕이다 끝나. 진짜로. 그러고 뭐 주입이 막 되는데 뭔가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3학년이 되어 있고 그때 다시 뭔가 정리하고 있는데 또 모르겠고 그러다 끝나. 진짜야. 이퀄 인생 많아. 자, 문제는 뭐냐면 먼 거리로 가도 되지만 서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한 번 지나간 길은 갈 수 없다. 이렇게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근데 먼 거리로 가도 된다는 게 좀 재미난 말이죠. 잘 보세요. 이 PQ랑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한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최단 거리였으면 한 가지였겠죠. 설마 1로 했나요? 답을? 아니요. 아니야? 예전에 풀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기본 정석이 있었죠. 이렇게 대칭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려. 아니. 아니에요. 맨 위에 만날 때 맨 위에. 그럼 어디서 또 들었어요? 대서 쌤이 하나 알려주세요. 거울로 막 한다면 그것도 이렇게 비슷해. 진짜요? 대칭 경우의 수? 잘 봐. 자, 얘는 여기 줄을 내가 1번 줄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줄을 2번 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1번 줄에서 2번 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중에 하나의 길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네 가지요. 이해했어? 마찬가지로 이 줄에서 이 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택해도 상관없잖아. 역시 네 가지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도 네 가지, 여기도 네 가지, 여기도 네 가지. 그래서 2의 10승이에요. 첫 번째는. 이해했어? 자, 두 번째는 1의 조건을 만족하고 PQ를 지나지 않는데요. 자, 그럼 PQ를 지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 이제 태우가 똥을 싼 거죠. 밟으면 안 되니까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1번 줄에서 2번 줄로 마찬가지로 갈 때는 몇 가지예요? 1번 줄에서 2번 줄로 갈 때는 그냥 무조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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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면 되니까 무조건 네 가지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기 온 애는 여기로밖에 못 가지만 여기로 온 애들 중에서는 여기로 넘어갈 때 이 세 가지 길을 다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야 돼요. 요 밑에 오는 애랑 그렇지 않은 경우로.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그럼 어떻게 세줘야 되냐? 요 밑에 오는 애 같은 경우면 따로 세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P를 지나면 안 되나? 어? 그러니까 P를 지나면 안 되니까 여기 온 애는 위로 못 가서 무조건 일로 와야 된다고. 근데 여기로 와 있었던 애는 이 중에 어떤 걸로 가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경우를 나눌 텐데 처음에 여기로 왔던 애,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넘어갔던 애가 3 곱하기 뭐가 있는 거고 여기는 1 곱하기 1 곱하기로 시작하는 거죠. 내 말 이해하죠? 그럼 얘부터 세봅시다. 1 곱하기 1로 넘어왔어. 그럼 여기서 1로 갈 때는 그냥 네 가지죠.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왔어. 여길만 못 가는 거니까 몇 가지요? 세 가지, 네 가지라서 요거 몇 가지 나오죠?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에요. 그럼 여기 세 가지 중에 한 길로 왔을 때는 일로 갈 때는 하나, 둘, 셋 역시 세 가지고요. 그 다음 네 가지죠. 그 다음 세 가지죠. 그 다음 네 가지죠. 그럼 몇 가지인가요? 27 곱하기 16이 얼마예요? 6, 7에 42, 6이 12, 177, 12, 430인가요? 맞습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죠? 480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하십니까? 어려워요? 준다? 마지막 동호가 없었구나. 그 12번도 어려워. 됐다고 그랬죠. 자, 세운도 14번 봐봐.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어려워.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얼마만큼 어려운지 니네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 기본 정석 같은 경우는 다 풀 수 있거든. 실력 정석 같은 경우도 그냥 익숙해지면 그냥 그런 문제구나 이러고 풀 수 있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손을 못 대. 그게 그래서 어려워. 그런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재작년이랑 그 작년에 해당하는 서울대 입시 문제를 보면 특히 한 4년 전에 서울대 입시에서 어떤 적이 있었냐면 서울과학고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과학고 애들 플러스 일반고 애들 중에 최상위권 애들이 어쨌든 구술 면접을 보는 거잖아. 근데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당 이제 1번, 2번 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2번, 3번 여기 뭐 세 문제 있어. 1, 2, 3 뭐 이렇게.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때 우리 반에서 있던 애 중에 요거 하나를 제대로 풀고 요거를 설명하다가 고치다가 끝났대.
그러니까 이거 아예 못 푼 거잖아. 그 당연히 떨어진 줄 알았어 나는. 떨어진 줄 알았는데 합격했어. 그날 이제 커뮤니티들에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요게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 문제였거든. 이 경우의 수를 다 붙잡고 있다가 시간이 주어지는 시간이 30분밖에 없어. 30분 안에 이거 다 풀려. 30분 안에 이거 다 푸는 거야. 말이 돼? 하면 다 풀어가지고 이제 교수 앞에서 면접 보는 거야. 그럼 답부터 얘기하라 그래 교수가. 1번에 답이 뭐냐고. 그럼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줘. 다시 풀어보라고 해. 그게 10분 안에 모든 게 해결이 돼. 그래서 어느 정도 고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잘 맞느냐. 그게 합격과 그 불합격의 차이야. 근데 이거 한 문제밖에 못 맞으면 보통 이제 3분의 2 이상은 맞아야 되니까 한 문제밖에 못 맞으니까 떨어질 줄 알았더니 합격했길래 보니까 커뮤니티에 애들 다 못 푼 거야. 다 못 푼 거야. 1년간 답이 없었어 그거는. 그 문제의 답이 1년간 돌지 않았어. 답이 몰라. 그냥 맞췄다면서. 어? 그냥 맞췄다면서. 아 걔는 이제 고치다가 끝났어. 그러니까 1번은 맞추고 1번, 2번은 고치다가 끝났어. 그리고 그냥 뒤에 거는 아무것도. 뒤에 거 아예 손도 못 대지. 그게 근데 이게 2번, 3번은 쉬웠는데 1번을 처음에 있으니까 1번에 있으니까 1번을 막 풀려다가 보니 멘탈 부정하게. 근데 애들 다 멘탈 나갔잖아. 그게 바로 경우의 수야.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애들도 떨어지는 게 480. 자, 지금 6가지 면에 봐봐. 내가 몇 가지 색을 이용할 거냐면 3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야 돼. 근데 내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색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지. 맞아? 그러니까 모든 색을 반드시 사용하면서 요 6가지 면에 구별하는 구별 색칠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 오케이?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마지막에 내가 힌트 줬었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 마지막 힌트 줬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색을 반드시 사용하면서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정해지지 않은 형태. 그때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이 특정 색의 사용 횟수를 미리 선정하자고. 얘가 지금 빨강, 파랑, 노랑이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요 한 가지 색을 내가 이미 정했어. 그럼 여기에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별하고 싶은 거냐면 빨간색을 최소한 한 번은 사용해야 돼. 그럼 최대한 많이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어? 빨간색은. 왜 4번이냐? 이웃화면에 같은 색을 칠하지 못해. 3번밖에 못 칠하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경우의 수는 경우를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경우를 나눌 때 빨간색을 한 번만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빨간색을 2번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빨간색을 3번 사용하는 경우, 요거로 나누겠다고. 이해했어? 그럼 빨간색을 한 번 칠하는 경우를 볼게. 그럼 빨간색을 여기 예를 들어서 칠했어. 그럼 남은 곳은 파랑과 노랑으로 칠해야 되지. 그러면 파랑, 노파, 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빨간색을 칠할 수 있는 영역은 6가지고 그거에 따라 남은 곳에 파랑과 노랑을 칠하는 방법은 2가지야. 그래서 12가지야. 내 말 이해했어? 네. 자, 두 번째는 빨간색을 2번 사용하는 경우. 그럼 빨간색을 2번 사용하는 경우는 이웃하지 않은 2개의 면에 빨간색을 칠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쓸까? 자, 이웃하지 않은 2개의 면이랑 AC, AD, AE 이런 식으로 B, D, B 이렇게 하나씩 해도 돼. 좀 우리가 조금 고급스럽게 세고 싶어. 그럼 6개의 면 중에서 2개의 면을 고를 텐데 맞아? 거기서 못 빼주면 돼. 이웃한 2개의 면을 선택하는 경우를 빼주면 돼. 맞아? 그럼 이웃한 2개의 면을 선택하는 경우는 뭐야? A, B, B, C, C, D, D, E, E, F, F, E 6가지지. 맞아? 여기 내가 이걸 뭘 쓴 거냐면 이웃하지 않은 2개의 면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야. 그럼 이웃하지 않은 2개의 면을 선택했어. 근데 이 남은 곳에는 파랑과 노랑으로 칠해야 돼. 그럼 파랑일 때 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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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일 때 파, 노파, 노파, 노 몇 가지? 4가지. 됐어? 이해하냐? 6C는 얼마냐? 15 빼기 6이니까 9, 4, 36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했냐? 설마 얘들아 6C를 계산 못하니? 계산할 수 있지.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지. 자, 빨간색을 3번 사용하는 경우는 여기 빨간색 칠했어. 그럼 남은 곳에는 노랑과 파랑으로 칠해야 돼. 그럼 얘는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다 올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하는 경우들을 빼줘야 되잖아.
자, 빨간색을 3번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나 BDF에 칠하는 거니까 일단 곱하기 2. AC에 칠했다고 하면 BDF에 칠하는 경우가 2의 세제곱. 한 가지 색으로 칠하는 경우 2. 됐어? 12가지. 다 더해서 60가지인 거야. 이거 이해하냐? 이해하냐? 다시 요 빨간색을 3번 사용하는 경우는 ACE에 칠하거나 BDF에 칠하는 거니까 2. 됐어? 그 다음 AC에 빨간색을 칠했어. 그럼 BDF에는 노란과 파란이 와야 돼. 그럼 높아에서 두 가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8가지인데 노란색으로만 칠하는 거랑 파란색으로 칠하는 두 가지는 빼줘야 된다고. 그래서 6이 10이라고. 다 더해서 60가지라고. 알겠어? 정리해봐. 아니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어렵냐. 어쩌라고. 야, 순열은 정의가 뭐야? 일단 정의가 제일 중요해. 순열을 영어로 하면 뭐야? 영어로 하면 뭐야? P, 퍼, 뮤, 테, 이, 션. 알겠어? 순열의 정의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냥 순서대로 나열이라고 제발 얘기하지 마. 알겠어? 맞아, 맞긴 한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맞아. 맞는데 그렇게 하면 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항상 애들은 정의를 외울 때는 그게 정의가 맞기는 한데 그 정의로부터 수식이 바로 유도되게끔 외워줘. 즉 어떻게 외우길 바라는 거냐면 정의는 다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 정의는 다 외우고 정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증명하지. 이해했어? 그럼 외우는 거야. 알겠어? 자, 다시. 정의는 뭐냐면 정의로부터 수식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그럼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순열의 정의야. 자, 내 말 이해했어? 다시 얘기해봐.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 r명을 뽑아서 어떻게 하라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순열의 정의라고. 얘를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NPR로 쓸 거야.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는 건데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했어. 그럼 처음에 올 수 있는 애가 몇 명이야? n명이지. 그 다음은 n-3명이지. r명을 뽑았으니까 마지막에 몇 명이 와? 이만큼 오잖아. 플러스 1. 됐어?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게 요거 곱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곱하는 거냐면 n-r 플러스 1까지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시 어떻게 간단하게 나타내냐면 n 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줘?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내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첫 번째 n은 얼마일까요? npn. 나중에 이거 뭘 것 같아 너희들 느낌에? 이거 1이라고 하는 애들 있어. 죽이고 싶어. 0?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정의를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서로 다른 n명 중에 n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겠다고. 그럼 몇 가지야? 그래 n팩이죠. np1은 몇 가지야? 이 아니라 오, 몇 가지야? 정신 차려. n이죠 n. 한 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겠다고 하면 n명 중에 한 명 선택하는 경우의 수잖아. n가지잖아. 얘네 봐라. 자, np0은 뭐 이렇게 좋아? 이게 왜 이래? 정신 차려. 1. 무서워 그러지 마. 0 팩토리얼은 얼마야? 0 팩토리얼. 1. 0 팩이 1인 건 정의야, 정의. 알겠어? 의심하지 마. 0팩은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거꾸로 곱하자니까 왠지 0인 것 같잖아. 근데 0팩을 1로 정의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npn이면 여기가 지금 n이어야 되잖아. 그럼 분모가 0팩이면 분모가 0이었을 때 이상한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1로 따로 정의한 거야. 알겠어? 0팩은 1이야. 알겠어? np형도 마찬가지야. n명 중에서 0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했잖아. 그러면 이상하지? 없는 거 아니야? 0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얘도 그냥 1로 정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의야. 알겠어? 계산할 수 있어, 얘들아? 5 팩토리얼은 얼마야? 이거 다 알고 있는 숫자야? 얼마야? 120? 그럼 6팩은? 720? 10 팩토리얼은? 550.
야 600이 720인데 어? 야 기적의 논리야 이건. 다 더한 362만 8,800 외우고 있는 거 아니었어? 와 대학생 왜 그랬어? 어떻게 이렇게 이걸. 왜 기억 못해? 알고 있어야지. 자 그러면 뭐 거기 있는 계산 문제들을 할 수 있을 거고 이 순열의 대표적인 예제들은 이거야. 왜? 야 30개 여기 있어. 30개 여기 있는데 이 출발역과 도착역을 표시한 기차표는 몇 가지냐? 이게 질문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냐? 30개 여기 있는 철도 노선이 있는데 출발역과 도착역을 표시하는 차표의 종류는 모두 몇 가지냐? 단 왕복표는 일반실, 특실의 구분이 없다. 답이 뭘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냐? 그리고 니네 그 기차표를 본 적은 있냐? 아니 농담 아니라 진짜 물어보는 건데 안 본 애들도 많아서 몇 가지야 답은? 뭐야? 30 곱하기 20 그렇지 얘는 그냥 30 곱하기 29야. 휴일도가 뭐예요? 휴일도? 출발역과 도착역을 표시한 기차표. 근데 이렇게 해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출발역과 도착역이라고. 7도 30개 여기 있어. 30개 여기 있는데 출발역과 도착역을 표시할 수 있는 그 기차표의 개수가 몇 개냐고. 왕복표. 맨날 무서워 왜 갑자기? 왜 그래? 왜 사는 게 재밌어? 진짜 개도 재밌네. 왜? 사는 게 왜 개는 재미야? 힘들어요. 원래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재밌는 거야. 오. 야 명언. 야. 근데 지금 되게 지금 방금 니네가 표정을 못 봐서 모르는데 동호 되게 정색하면서 얘기한 거 알아? 뭐라 그러지 않가? 어? 원래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재밌는 거야. 이렇게 해서 보통 그런 얘기 할 때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웃으니까 재밌는 거야. 이렇게. 재미없었구나. 일부러 웃는 거였어. 자, 여기 5개의 숫자가 있어. 여기서 4자릿수를 만들 거야. 근데 이 중 3의 배수 개수는 몇 개냐? 자, 어떻게 하게? 다 더했을 때 3. 그렇지. 3의 배수가 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각 자리 숫자들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4자릿수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요 5개의 숫자 중에 어느 4개를 뽑아서 걔네들이 일단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럼 숫자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떤 걸로 뽑아야 돼? 어떻게 뽑아야 3의 배수가 돼? 어떤 숫자? 4자리 숫자라고. 3, 2, 1, 0. 그렇지. 0, 1, 2, 3을 뽑거나 또 0, 1, 2, 3 뽑거나 또 4, 4, 2, 3, 0. 그렇지. 0, 2, 3, 4. 됐어? 이 4개의 숫자들로 구성돼 있어야지만 3의 배수야. 또 없지? 됐어? 그럼 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야? 맨 앞에 0은 못 오잖아. 그럼 3 곱하기 뭐야? 3팩. 됐어? 얘도 3 곱하기 3팩이네. 이해했어? 그럼 몇 가지야? 18, 36. 이해하냐? 쉽지? A, B, C, D, E. 요거를 사전식 배열파 할 거야. 사전식 배열. 요 사전식 배열파 할 건데, B, D, C, E, A는 몇 번째 수? B, D, C, E, A는 몇 번째 수? 이게 질문. 어떻게 하게? 자, A, B, C, D를 사전식 배열법으로 할 거야. 얘는 몇 번째 수니? A 앞에 있는 거. 자, 그렇지. 일단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맨 앞에 A가 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요 문자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해줘야지. 몇 개야? 4팩. 24개. 이해했어? 4팩이니까. 그 다음 B는 B 다음에 사전식 배열했을 때 맨 앞에 뭐가 와? A지. 네. 맞아? 그럼 여기 3개. 몇 개? 3팩. 맞아? 그다음 B, C도 맞추면 3팩.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B, D지. 맞아? B, D 다음에 또 뭐가 와? A가 왔을 때 2팩. 됐어? 그 다음 C가 오네? 네. 그럼 C, A, E 다음에 C, E, A 요거지.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거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였어? 그럼 어떻게 했어? 시험을 진짜 지금. 자, 6, 2, 얼마? 14, 38, 39, 40번째.
이해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풀어준 거야. 니네 그렇게 할까 봐. 지난번에 누가 그렇게 하는 거 봤거든. 태호 알겠지? 중2 때는 시험 들어. 시끄러! 요번에 여학생이 많아? 알고 있어. 한 반에 6명. 6명? 야, 과거하는 여학생들도 참 강멘탈이어야 돼, 참. 야, 이게 여학생이야? 이게 남학생이야? 이게 여학생이야, 남학생이야? 남학생. 이게 남학생이야.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있어.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고 싶어. 그럼 첫 번째는 뭐고 하라 그랬냐면 여학생끼리 이웃한대. 어떻게 해? 야, 이웃한다는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한 개로 가요. 그렇지. 이웃한다는 말이 있으면 하나로 묶는 거야, 무조건. 그럼 여학생들끼리 하나로 묶었어. 요 3명을. 그다음 남학생 4명이 있는 거잖아. 얘네들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이 몇 가지? 5팩. 여학생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팩. 120 곱하기 6이니까 720. 오케이? 근데 문제는 두 번째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자, 누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애들 먼저 배열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른 놈 먼저 배열.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이웃하면 하나로 묶기, 이웃하지 않으면 다른 놈 먼저 배열. 그럼 다른 놈이 누구야? 남학생이잖아. 맞아? 남학생 4명을 먼저 배열하라고. 맞아? 그럼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요 사이사이에 여학생이 들어가야 돼. 맞아? 그럼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서로 다른 5곳 중에서 3곳을 골라서 여학생이 들어갈 거야. 일렬로 배열할 거야. 남학생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4팩. 맞아? 그럼 60 곱하기 24니까 1440. 내 말 이해했어요? 계산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수녀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조합. 조합. 조합은 영어로 한번 보게요. 그렇지. 피자가 생각났죠? 조합은 콤비네이션. 원래 피자 한 판 사다가 선생님한테 받칠 생각 안 하고. 자, 조합의 정의는 뭐게요? 아까 수열의 정의는 뭐였어요?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그럼 조합의 정의는? 순간 상관. 그치.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조합이에요. 이거 내 예전에 설명해 주지 않았니? 참? 니네랑 한 기억이 있는데 내 머릿속에? 아닌데 중간에 뭐 나와가지고 설명한 적 있는데 그랬던 거 같긴 한데. 함수의 개수 얘기할 때 한 적 있는데 참 갑자기 죽이고 싶다 쟤를. 자, NCR. 죽여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 달라 그랬고, 그럼 아까 얘랑의 관계를 좀 봐봐.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했지. 그럼 일렬로 나열하는 거를 무시해봐. 그럼 이거를 나눠주면 되잖아. 일렬로 나열하는 거를 무시하면. 됐어? 이런 관계가 하나 성립해. 이해했냐?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NCR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M팩을 R팩과 N-R팩의 곱으로 나눠줄 수 있다고. 내 말 이해했어요? 아, 네. 요게 아까 MPR이 요거였으니까 내 말 이해하죠? 그래서 또 나오는 식이 뭐냐면 NCR은 뭐랑도 같냐면 NC N-R이랑도 같아요. 여기 NC N-R이라고 생각해봐. M팩을 N-R팩, R팩 똑같죠? 그 둘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도 되냐면 N명 중에 R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걔네를 제외하고 그냥 나머지 애들을 고르는 경우의 수랑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네 번째 NCR NCR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CR 플러스 이런 거 아나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써줄까요? 거기 여러분들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R-1로 써놨나요? 이렇게 써줄까요? 이렇게 써줄게요. NCR을 어떻게 써도 되냐면 N-1, R-1 플러스 N-1 CR 이렇게 써도 돼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얘를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걸 증명하는 건 요 계산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는데 그렇게 증명하는 건 우리가 대수적인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하고 싶냐면 얘를 보면 아까 우리가 교란 순열의 경우의 수를 증명하듯이 바로 보이게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게요? 공식이 뭐죠? 여기
그게 방금 대수적인 증명이라 했잖아요. 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건 대수적 증명. 그럼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n명 중에 r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누구에 주목하고 싶냐면 우리가 바보 한 명에 주목을 해봐. 그럼 바보 한 명이 반드시 포함된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거야. 내 말 이해하냐? 다시 n명 중에 r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요 r명 안에 바보 한 명이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거라고. 내 말 이해해? 이해 못해. n명 중에 r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요 r명 안에 바보 한 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거라고. 그럼 바보 한 명이 들어가 있어. 바보 한 명이 들어가 있으면 n-1명 중에 r-1명을 다시 바보 한 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세고 싶으면 그 바보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n-1명 중에 r-1명만 골라버리면 돼. 거기다 바보 한 명 추가하면 돼. 됐어? 두 번째는 바보가 들어가 있지 않은 r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바보를 제외한 나머지 n-1명 중에서 그냥 r명을 뽑아버리면 돼. 이해했어? 그래서 이게 당연하게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쓰라고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특정한 한 명에 주목하면 그 특정한 한 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럼 특정한 한 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요거. 특정한 한 명이 포함된 경우는 요거.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 둘의 합이 요거다. 이해해? 전혀 이해 못하는 눈치인데? 동호 이해해? 그래서 앞에 n-1이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n-1이냐고? 그러니까 특정한 한 명을 포함하는 경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 둘 다 걔를 뺀 나머지 애들 중에서 생각할 거라고. 이해했어? 내가 굳이 안 써도 되겠지. 거기 나와 있어. 여러분들 271쪽에 나와 있어. 알겠어? 271쪽에 밑에 어드바이스에 있잖아. 어드바이스에 나와 있다고. 자, 다섯 번째는 야, NC형은 얼마야? 뭐겠어? 아까 NP형이 뭐였어? 얘도 1이야. 여섯 번째 NCN은 얼마야? 얘는 정의에 따르면 얼마야? 서로 다른, 야, 이게 뭔지 모르면 어떡해? 참,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래, 한 가지지, 그냥. 네. 알겠어? 이건 다 머릿속에 달달달 가지고 있어야 돼. 아우씨. 이해했어? 진짜로? 저 큰일 났네. 오늘 유제 다 하고 가. 내일까지 이거 끝내야 된다. 내일 3시에 시험 볼 거야. 연습 문제를? 다 끝내. 조합도요? 어. 수요일요? 수요일은 뭐예요? 수요일. 수열은 뭐냐고? 예. 수열이 뭐냐 이게 무슨 말이야? 순열? 수요일. 수열은 수원에서 배우는 거야. 수열은 수를 나열하는 걸 수열이라고 불러. 수요일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순열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게 순열이고, 수열은 그냥 수열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을 보고 규칙성을 찾는 게 수열이야. 순열은 경우의 수고 수열은 아예 다른 거야.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볼까? 야.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야구 선수 9명, 농구 선수 5명. 이 중에서 3명을 뽑으려고 해. 이 3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적어도 한 명씩 뽑히는 경우가 있어. 적어도 야구랑 야구랑 농구를 한 명씩 뽑는 경우가 있어.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자, 몇 가지게 얘들아. 어떻게 뽑아? 야, 적어도라는 말이 있을 땐 어떻게 하냐는 거야.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어떻게 뽑아? 아닌 거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14명 중에서 전체 3명을 뽑는데 이 중에서 야구 선수, 농구 선수 한 명이 적어도 한 명씩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뭘 빼줘? 그게 아닌 게 뭐야? 하나도 없는 경우를 빼줘? 그럼 몇 명인데 그게? 야구 선수, 농구 선수가 적어도 한 명씩은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하나도 없는 게 몇 명이냐고? 모르겠지. 하나는 없는 게 아니라 뭐야? 야구 선수만 다 뽑히거나 농구 선수만 다 뽑히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고. 야구 선수만 다 뽑히는 게 몇 가지야? 9, 3 됐어?
농구 선수만 다 뽑히는 게 몇 가지야? 5C3 이렇게 된다고. 이거 계산하면 된다고. 야, 14C3은 어떻게 계산해? 14, 13, 12를 뭐로 나눠줘? 3, 2, 1로 나눠주면 되지. 그러니까 3, 2, 6이니까 2 남잖아.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야. 알겠어? 이해하지? 야, 14C, 12는 어떻게 계산해? 아 14C. 그렇지. 얘는 14C2로 해야 돼. 지금 이태우가 왜 하에 있는지 알아? 14, 13, 12, 12개 쓰려고 그랬거든. 그게 아니야. 얘는 14C2로 계산하는 거야. 왜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NCR이 MC, N-L랑 같다고. 이해했어? 14C2는 14C, 14 빼기 12니까 2랑 같다고. 그러니까 N명 중에서 R명을 뽑으려는 경우의 수는 걔를 제외한 나머지를 뽑는 경우의 수랑 같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거 알아 몰라? 모른다고 확실히 얘기해. 계산하는 방법 알아? 오케이. 웬만한 건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거 볼까? 0, 1, 2, 9까지 있어. 100의 자릿수를 A, 10의 자릿수를 B, 1의 자릿수를 C라고 했어. 첫 번째는 이 세 자리 자연수. 이 경우의 수를 세보래. 첫 번째 몇 가지야? 그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가 있는데 요 A, B, C라는 세 자릿수를 만들고 싶어.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맨 앞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야? 9개 곱하기 뒤에는 중복 가능해? 중복 가능. 9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900이에요. 알겠습니까? 요 중복해서 나열하는 것들을 혹시 뭐라고 쓰는지 아나요? 우리가 숫자가 10개의 숫자가 있는데 중복을 사용해서 두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의 수. 맨 앞에 0이 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거 어떻게 써요? 10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뽑아 1렬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써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파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중복해서 1렬로 나열한다. 중복순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계산 어떻게 하냐면 10의 제곱. 알겠어? 그러니까 이 10의 제곱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하죠? 자, 이번엔 얘를 구하려. 100의 자리가 10의 자리보다 크고 10의 자리가 1의 자리보다 크게 되는 경우의 수. 아니지. 그러면 얘는 뭐가 정해져 있는 거냐면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야. 알겠어?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10개의 숫자가 다 이미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 거기서 몇 개만 뽑아. 111의 자릿수가 필요하잖아. 몇 개 뽑아. 아니 A, B, C가 필요하잖아. 몇 개 뽑아. 3개를 뽑잖아. 3개를 뽑아서 가장 큰 숫자를 무조건 뭐라고?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하면 돼. 가장 작은 거를. 그럼 이 경우에서는 뭐랑 같다는 거야 결국은. 그냥 그 3개의 숫자를 뽑는 경우의 수랑 같다고. 그래서 얘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10, C, 3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크기에 정해져 있는 이런 숫자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콤비네이션이랑 연관이 있다라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 동우야? 다시 방금 뭐라 그랬지?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부등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숫자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조합으로 계산한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이번에는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거든. 자,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같은 것이 포함이 돼. 그래서 얘는 우리가 사실 중복조합이야. 그래서 중복조합을 알면 좀 쉬워. 중복조합을 알면 좀 쉽거든. 근데 중복조합을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얘 계산 어떻게 하게? 경우를 나누는 거야. 얘는 첫 번째 어떻게 경우를 나누냐면 A, B, C인 경우. 됐어? 이해했냐? 또 그 다음에는 A가 큰데 B랑 C랑 같은 경우. 됐어? 세 번째는 여기만 같고 여기만 같아. A랑 B랑만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더 큰 경우. 됐어? 그럼 여기 경우에서 이것도 또 뭐 있지? B랑 B랑 C. 그 다 같은 거 다 나눠야 되나? 나눠야 되네. A랑 B랑 C. 이거 세볼까? 이거 맨 위에 몇 가지였어? 10C3이 얼마냐면 120이야.
얘 120이야. 그럼 얘는 B랑 C랑 같아. 그럼 크기가 여기만 정해져 있잖아. 10개 중에 2개의 숫자만 고르면 되잖아. 45. 얘도 45. 됐어? 얘는 10가지. 됐어? 90, 100, 220. 근데 거기서 하나 빼줘야 되는데 뭐 빼줘야 되지? 오. 여기까지. 어? 아, 10가지 안 되는구나. 9가지네. 219가지. 이해했어? 이렇게 나누면 돼. 할 수 있겠냐? 네. 힘들어? 마지막 동수조합. 아까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송이의 꽃이 있어. 너네 꽃의 종류 10가지 말할 수 있냐? 이게 봐. 장미, 개나리. 개나리, 튤립. 튤립, 할리꽃. 할미꽃, 또 호박꽃. 호박꽃, 코스모스, 카네이션. 카네이션. 계란. 아까 했어. 민들레. 민들레, 오. 국화, 무궁화. 무궁화. 이런 거 되게 잘하는 애들이 있다. 그 꽃의 중 10가지를 알긴 아는구나. 되게 잘하는 애들이 누군 줄 알아? 복자여고. 복자여고 애들은 반 이름이 목련반, 장미반 이렇게 돼 있거든. 1반, 2반 이런 게 아니라. 10송이의 꽃이 있는데 얘네들을 첫 번째 경우는 4송이, 4송이, 2송이의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두 번째는 3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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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송이로 나누는 경우의 수. 그다음 세 번째는 뭐 이것들로 나누어서 3명에게 나누어주고 얘네들로 나누어서 4명에게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10송이 중에 4송이 뽑지. 남은 6송이 중에 4송이 뽑아. 그 다음 2송이 중에 2송이 뽑았잖아? 그럼 요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눴으니까 2분의 1을 곱한다고. 이해했어? 이런 거 우리가 분할이라고 해. 자, 다시 10송이 중에 3송이 뽑아. 7송이 중에 3송이 뽑아. 4송이 중에 3송이 뽑아. 그럼 같은 수의 조합으로 그렇지. 얘는 3명에게 하는 거잖아. 얘는 남은 일시일도 있고 300분의 1을 곱하면 된다고. 이해했어? 이런 거 우리가 분할이라고 불러. 그리고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누었으니까 동수조합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어? 그 다음 분배도 있어. 분배는 뭐냐면 이 4송이 2송이로 나눠준 꽃을 3명에게 나눠줄 거야. 그럼 여기 수에다 뭐 곱하면 돼? 이 별에다 뭘 곱하면 돼? 3명에게 나눠주면 300 곱하면 되겠지. 이해했어? 3명에게 나눠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분배라고 해. 분할은 그냥 나누는 거. 분배는 나눠서 나누어주기. 오케이? 이해했어? 자, 그러면 유제까지는 적당히 풀 수 있을 거야. 빨리 해. 자, 풀어!